자, 이낙연이요. 채널A 뉴스A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재명 연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낙연이 채널A 뉴스A에 출연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내 사퇴를 요구했는데 새해 초에 이낙연 신당에 대해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다. 그 말의 뜻은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뜻이다. 그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뭔데 시간을 주네 만에 이러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저희가 뭔데? 이준석이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근데 이준석은 윤핵관들 내쫓아라. 지금 당 지지율 봐라. 분위기 봐라. 지금 이대로 가면 총선 개박살난다. 쇄신해라. 그럼 내가 국민의힘 탈당 안 하고 국민의힘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낙연은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도 앞서고 있고 분위기 여론조사에서 다 이기고 있는데 뭔데 이재명 대표를 사퇴하라 그래? 이게 명분이 없잖아. 뭐가 분위기가 안 좋아야지.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 경선에서 이겼어.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나락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후보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명분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명분이 없어. 그냥 막 던져. 획기적인 변화 의지를 보인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의식 충정에 공감한다. 이 대표의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비상 상황이어야 되잖아. 분위기가 좋은데 무슨 비상이야?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고 지금 선거제도 얘기 빼고는요. 민주당한테 불리할 게 없어요. 근데 비대위? 비상이 아닌데 무슨 비대위야. 비상 상황이어야지. 국민의힘은 비상이지. 당대표도 관두고 장제원 무릎 꿇히고 뭐 난리 나고 지지율은 바닥치고 수도권 지금 완전히 박살난다는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비상사태지. 그러니까 비대위 하는 건 맞지만 민주당은 분위기가 좋은데 뭐가 비상이라고 비대위를 꾸리냐고. 비상이어야 비대위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비상이라는 거야. 내가 비상이야. 나 공천 안 줘. 나 자꾸 경선하래. 그러니까 비대위 꾸려줘. 이거 아닙니까? 비대위가 말이 안 되잖아요. 미봉한다든지 현체제를 그냥 유지한다든지 대리인을 내세워서 사실상 현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든지 하는 건 별반 의미가 없을 것. 어차피 내 공천이 없으니까. 자,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이낙연 신당 반대 서명 참여한 데에 대해선 문제가 무엇인지 잘못 보고 있고 태도가 잘못됐으며 국민을 잘못 봤다. 태도를 또 지적해. 이 인터뷰를 실제 들어보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니들이 감히 뭐 약간 이런 기분이 좀 드나 봐요. 제 생각입니다. 태도를 지적을 해요. 아니 신당 창당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막 서명을 돌려? 이게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꼈어요. 태도를 지적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온 버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경선 때 대장동 몸통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 있습니까? 본인의 그 공격 때문에 결국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엄청난 상처를 입혔잖아요. 그 덕분에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니요. 정말 후한무치. 그리고는 제가 신천지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영상 하나 올렸다가 바로 명예훼손, 너 고소, 형사 민사, 민사는 5천만 원 손해배상 둘 다 걸지 않았습니까? 네, 덕분에 변호사비 많이 깨졌고 좋은데 자기한테 요만한 공격, 의혹 제기는 못 참겠어. 저거 입 다물게 해. 해놓고 자기는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근거 없는 음모, 음해, 이재명 상처내기 한 거 아닙니까?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의 비서실장이 윤석열 지지하러 떠났을 때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경선 패배했다고 미국 갔어요. 국민에 대한 대역죄인이 본인이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하긴 그게 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낙연 신당이 분위기가 안 좋죠.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이거 신당 못 만드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미쳤다 미쳤어 얘기하고 민주당서 70여 명 창당 만료 서명하고 고립되는 이낙연 신당 나오고요.
민주당 초선들 이낙연 신당 즉시 중단하라 연명장 돌리고요. 김민석이 아주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기사들 좀 볼게요. 강득구, 강준현, 이소영. 저는 이소영에 동그라미 땡땡 별표 치고 싶습니다. 이소영 별표. 야, 이소영이 이낙연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이소영이 후원회장이 이낙연이었어요. 그래서 유니코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이낙연계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게 이소영인데 지금 이소영이요. 바로 이재명 대표 옆에 찰싹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국정감사 때 양평 고속도로 홈런 친 게 이소영이에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잘 싸워. 그리고 능력이 있어. 일을 잘해. 왜냐? 저처럼 언론 나온 기사 여기저기 땡겨다가 그냥 이렇게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찾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이소영은. 이런 것들을 인정해줘야 돼. 나머지 잘한 사람들 다 보면요. 자기가 직접 찾은 것들이 많아요. 국정감사에서. 그리고 대부분은 언론 기사. 뭐 이런 걸로 그냥 저 같은 유튜버 수준의 의혹 제기 이런 거밖에는 못했는데 이소영은 달랐거든요. 그리고 분위기 딱 오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소영 일 잘한다. 당신 일 잘하네요 하니까 이재명 대표 옆에 딱 붙었어요. 이소영은. 물론 우리가 감시의 눈초리는 계속하고 있어야겠지만 저는 이소영은 당분간은 써야 된다. 우리한테 득이 돼요. 이재명에게 득이 됩니다. 예, 득이 돼요. 지금 당장은. 물론 감시의 눈초리는 언제든지 버리진 않아야 되고 지금 당장에 득이 되면 써야 돼. 그래서 이소영이 지금 이낙연 대차게 까고 있어요. 자, 김민석 의원. 이분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낙연을 사쿠라라고 비난했잖아요. 이낙연 신당은 반민주 쿠데타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두환의 12.12도, 협잡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도, 사쿠라의 반란도, 윤동훈 검찰 독재도 본질은 하나다. 반민주적인 쿠데타다. 쿠데타 진압, 민주당 혁신만이 서울의 봄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 4명 있죠? 침묵과 협잡의 주역이다. 체포동의안 가결의 침묵 카르텔이 사쿠라 반란 앞에 침묵과 늑장된 카르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와, 이분이 한번 당적 옮겼다가 한 20년 떠나 있었거든, 정치를. 언제냐? 노무현, 정몽준한테 붙어버렸어.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인류대 운동권들이 노무현을 인정을 안 했다니까요. 노무현을 인정을 안 해서 정몽준에 갖다 붙고 그래서 김민세라는 별명을 얻고 정치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강제로 은퇴당했지. 그리고 이번에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엔 지금 이런 발언을 해주고 있는데 본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떠나봐서 아는데 정체성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 민주당의 정체성. 자기가 그걸 간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시민들의, 국민들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그러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더 있겠지. 굉장히 센 발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김민석이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이게 좀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마음에 들어요. 지금 원칙과 상식 4명한테도 협잡의 주역이다. 거기다가 윤영찬마저도 최측근 윤영찬마저도 왜 이리 서두르냐. 윤영찬도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이낙연계 의원들의 신당 방대 목소리까지 나와. 최측근 윤영찬. 신당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 전 대표와 이야기한 적은 없다. 다만 행보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냐고 말한 적 있다.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 이분도 이낙연계로 분류됐었던 사람이에요. 경선 때 이낙연 캠프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손발이 착착 맞죠. 이낙연 신당에 회의적이다. 아무도 없어요. 이낙연 옆에. 신당에 동참할 의원들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 현재로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많은 의원들이 신당으로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내게 전달하고 있다. 이재명하고 손발이 지금 착착 맞죠. 이재명은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지자체 행정을 했잖아요. 민주당 후보로. 그 당시에 성남은요, 민주당에게는 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시장 후보로 유력한 사람들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었고 오래 했으니까 공천을 준 거예요. 이길 줄 몰랐고 잘할지도 몰랐어.
민주당은 크게 관심이 없었어. 근데 당선이 되고 일을 너무 잘하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래 정치했던 사람들은 이재명하고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정청래 같은 사람도 이재명하고 원래는 결이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인정하면서 같은 편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나는 이재명 인정 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랬어요. 자,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그 운동권 출신들 문재인 옆에는 탁 달라붙어 있었잖아요. 운동권들이. 저는 그게 굉장히 가증스러운데요.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문재인을 인정했을까? 저는 문재인을 이용했다고 보지 문재인도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이 그 정도로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는 인간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노무현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 운동권의 큰형님이었던 김근태는 계급장 떼고 토론 붙자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었고 근데 문재인한테는 그렇게 다 찰싹 달라붙어서 친문인이 뭐니 했다고? 저는 그건 이용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어차피 이 인간들은요. 자기들이 엘리트고 자기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그런 지분이 없는 사람들의 국민이 지지를 받는 걸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노무현, 이재명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민주당의 본류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재명이 뭘 했어? 이런 평가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과 같이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재명과 다른 결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재명의 능력, 이재명의 비전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내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주변에 모여 있는 겁니다. 노무현과 이재명은 닮은 구석이 많아요. 노무현 곁에 누가 있었죠? 유시민이 있었고 이해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진짜 존경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두 분은 학벌도 무지하게 좋아요. 운동권 중에 큰형님 중에 큰형님이 또 이해찬 전 대표고요. 근데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가 돼요. 노무현을 인정하는 거죠. 유시민도 서울대 출신의 그 똑똑하단 사람이 고졸 출신의 노무현을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을 진짜 존경합니다. 학벌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 사람의 순수한 능력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재명 곁에 있는 사람들도 유시민, 이해찬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낙연 곁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 이낙연 신당은 못합니다. 여기에서 변희재 대표의 분석을 하나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된다. 도대체 누가 옆에서 계속 바람을 집어넣는 걸까?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지율도 안 나오는데 왜 저렇게 급발진을 하는 거냐? 변희재 대표의 분석이에요. 조중동이 지금 윤석열을 버렸다. 그렇다고 이재명에게 정권을 주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윤석열을 날리고 새 판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낙연을 밀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 급발진이 이해가 되는 거야. 윤석열은 일단 버려야 된다. 윤석열하고 같이 죽으면 안 된다. 그런 분석을 했는데 근거는 없는데 납득은 돼요. 왜냐하면 너무 급발진이거든. 지지율도 없지. 같이 가겠다는 동지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창당하네. 시간을 연말까지 주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달려나가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 미쳤다. 왜 저러냐. 근데 변희재 대표가 이건 새 판이다. 조중동이 선택한 새 판. 이재명에 대항할 수 있는 건 이낙연 신당이다. 그래서 펌프질하는 세력은 조중동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납득이 된다. 믿는 구석이 언론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이 윤석열을 엄청 까고 있고 김건희도 까고 있고 이거는 조중동이 윤석열, 김건희를 버렸다. 근데 그렇다고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건 반대다.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낙연이다라는 분석이에요. 조중동은 윤석열도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잖아.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돼. 그러면 대안을 만들자. 그게 이낙연이라는 변희재 대표의 분석이에요. 그럴싸하죠. 아무튼 이낙연 신당은 뭐가 됐든 못 만듭니다. 조중동이 앞만 밀어도 못 만들어요. 왜냐? 사람이 안 모일 거거든. 조중동이 밀어주면 뭐예요?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그럼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모여. 안 돼. 이낙연 채널A 동아일보잖아요.
동아일보에서 세게 밀어주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럼 뭔가 밀어주는데 안 돼. 변희재 대표의 분석이 그럴싸하긴 하지만 신당 못 만든다. 사람들이 안 모여서.